그러면 윤석빈 교수님을 네. 모셔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AI 네이티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저를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어서 잠깐 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제 오늘 내용과도 관련돼 있어서 일단 제 이름은 윤석빈이라고 합니다. 친한 사람들은 빈이라고 합니다. 반응이 안 좋으신데 제 이름이 왜 아시겠지만 영어 이름이 빈이기도 한데 왜냐면 약간 아시겠죠? 야 이름이 윤자 석자 들어갑니다. 이전 대통령하고 이름이 두 글자 같아서 네. 반응이 약간 너무 느린데 저는 남원 윤 씨랑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실제 제가 친한 사람은 빈이라고 하고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저는 IBM 오라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쪽 일을 오래 했었고요. 근데 저는 스타트업 파트를 했습니다. 스타트업을 연결하고 융합하는 것에 관심이 많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트러스트 커넥터라는 제 아이덴티티이기도 하고 회사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간이 좀 길지 않아서 혹시 제가 부족한 부분은 저한테 카톡 이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모자른 부분은 제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유튜브에서 제 이름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응이 없는데 여기 이 클래스는 심각한 클래스는 여기. 예, 또 제가 여러 가지 오늘 제가 권 대표님 카이다 너무 좋아하는 협회입니다. 왜냐면 너무 AI 민주화를 실질적으로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인 AI 네이티브 시대가 온다 책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 저도 이제 30년 정도 IT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발자 그리고 컨설팅 그래서 IBM, 오라클, 스타트업 여러 관점에서 했었던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보시면 저희가 또 경영정보학회 또 제가 끝나고 또 바로 가야 되는데 경영학회, 경영정보학회, 또 웹3 프로덕션협회 여러 가지 고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저도 부족하나마 이렇게 연결과 융합의 진심이 있고요. 제가 이제 카이다 협회를 좋아하는 거는 저 매주 이렇게 토요일마다 하는 거 저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서 제가 또 기여하고 싶고 오늘은 AI 네이티브 시대가 온다는 부분을 제가 갖고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약간 느려서. 저쪽으로 비추고 끄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예. 앞에 이제 많은 여기 온라인 나가 계신데 여기 보시면 이노베이션 얘기를 하는데 디자인 싱킹, 린 스타트업, 애자일 약간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혁신을 혼자 하는 시대, 개방적 혁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여기 많은 계신데 우리 회사와 다른 회사 어떻게 연결과 융합을 잘할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오전에 카카오 하는 부분을 부사장하고 하는데 카카오든 아마존 지금 대기업이 중요하든 혼자 하는 시대다. 이렇게 혁신을 같이 하는 시대. 오픈 이노베이션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강조를 드리시고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은 어에서도 컴바인하라. 컴바인, 디자인 싱킹, 리스타트업 애자이죠. 고객과 공감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빌드 메저런에서 애자일하는 부분. 저도 개발자 출신인데 요즘 아들만 많이 아시죠? 개발 방법론, 애자일한, 민첩한 부분. 그래서 지금은 AI 네이티브, 웹3 네이티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컴바인하는 부분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재밌는 거는 디자인 싱킹 이런 거 많이 아시는데 재밌는 건 AI 네이티브 시대에 바뀔 거죠. AI 네이티브 디자인 싱킹, AI 네이티브 린 스타트업, AI 네이티브 애자일 방법 이런 식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많이 썼던 부분인데 저도 오늘은 제가 차 타고 왔지만 보통 오전에는 제가 지하철 버스를 타고 다니면 다 사람들은 뭐 보고 있나요? 스마트폰. 다 사람들 스마트폰 보고 있죠. 공부는 누가 하고 있나요? 공부는 여기 보면 머신런 러닝 써 있죠. 열심히 기계가 공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이고요. 저도 이게 남의 집 얘기, 저희 집 얘기. 제가 딸 둘의 아들 하나입니다. 대학교 3학년, 재수생 고3이 있습니다. 불쌍해 보이죠? 예, 책 많이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애가 3명입니다. 많이 팔아주세요, 온라인에 계신 분. 예. 예, 근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저희 아이들하고 식사할 때 여러분들 대화를 많이 하나요? 식사할 때? 다 다 스마트폰 보고 있죠. 다 카톡 하고 있고 뉴진스 보고 있고 이번에 캐드원 아니면 요즘에 에스파 이런 뜨고 있는 거 보고 있는데 식사할 때도 그렇고 잘
구효를 안 하죠. 그래서 실제 남의 집, 이게 저희 집 얘기인데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가 거꾸로 하고 있죠. 여기 보면 아이가 이제 거꾸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지세대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애들 셋 키우고 느끼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는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막내 아들이 지금 고3인데, 혹시 여러분 로블록스라는 회사 아세요? 네, 들어봤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이가 엄마 핸드폰으로 로블록스의 로벅스란 게임 원료를 190만 원 결제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또 애가 걸릴까봐 나눠서 했어요, 결제를.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역시 은행에서 쓰는 AML, KYC가 필요하다는 그때 느꼈는데, 근데 저희 아이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 아이가 컸을 때 기존 은행권을 쓸 것이냐. 제가 느꼈습니다. 이 아이 컸을 때는 안 쓸 것 같다. 그래서 크로스보더 오늘 마찬 AI, 웹3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AI 네이티브 말씀드리겠지만, AI 네이티브 이런 부분이 디지털 네이티브와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아마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저희 이 자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분들 우리 권 대표님 워낙 애 많이 써주셨는데 다음 세대도 많이 어댑션해서 더 같이 동반성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것도 시간이 없긴 한데 여기 혹시 이 걸그룹 이름을 4명 다 안다. 제가 그러면 비트코인을 못 드려도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4명 이름 다 아세요? 네, 화사, 마마무죠. 예, 마마무란 그룹인데, 나이대가 나옵니다. 이걸 보고 핑클, 시스타, 라는데, 혹시 4명 이름을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여기 구성원들, 예, 손 드셨습니다. 예, 제가 많이 해봤지만 4명 맞춘 분은 거의 비율이 낮습니다. 예, 문별, 솔라, 휘인하사하죠. 예,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인데,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치 4차 산업용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문별, 솔라, 휘인하사가 어우러지듯이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가 연결 융합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클라우드 없이 A가 될까? 그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연결 융합이 중요하고요. 근데 재밌는 건 클라우드가 또 바뀌고 있습니다. 양자 클라우드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 제 책에서 썼는데요. 양자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전승왕이 에이펙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양자에 대한 속도가 더 빨라서 여러분들이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인데 아마 양자 클라우드 공부하셔서 아마 양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양자 API가 다 파이썬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자체가 양자라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양자 API가 사실 다 파이썬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자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BLTS는 비즈니스, 로우, 테크놀로지, 소사이티 약간입니다. 이 비즈니스 관점, 법적인 관점, 기술 관점, 사회적 관점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많이 얘기 드리는 건 제가 AI 네이티브 시대가 온데 치고 뭐가 아니면 웹3 네이티브가 있는데요. 지금은 플랫폼 시대죠. 그죠? 구글, 네이버, 카카오, 메타 같은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에서 프로토콜 시대로 바뀝니다. 이건 중앙화된 시대에서 그래서 플랫폼 경제에서 프로토콜 경제로 바뀐다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계기 중에 하나인데 AI 데이터가 주인공이지만 분명히 데이터의 주권, 데이터에 대한 가치 전달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번에 해서 이따 말씀드린 중요한 게 에이전틱 AI, 스테이블 코인, 제로 트러스트가 각자 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와 스테이블 코인이 무슨 관계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관점, 에이전틱 AI를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제로 트러스트 이런 식으로 연결과 융합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해서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프로토콜 경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시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AI 또 유행인데 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에 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그림을 보시면 다 기계가 있죠? 로봇가 있는데 로봇 안에 당연히 AI가 들어갑니다. 이게 피지컬 AI. 이번에 젠승왕이 나와서 얘기했죠. 현대자동차 만든다고 하는 왜 갈까요? 피지컬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도 근데 동감하는 거는 이제까지는 다 미국 중심에 있었던 게 있는데 지금은 이 피지컬 AI는 우리나라가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젠승왕이 삼성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하고 치맥을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땐 삼성보다는 현대자동차 때문에 했습니다. 피지컬 AI에 대한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우리나라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AI 안에 당연히 로봇 안에 AI 들어가는데 저는
확신하건대 원리, 지갑까지도 같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지나면 자율주행차, 드론, 로보틱스 안에 AI는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 그 안에 지갑, 페이먼트까지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에전틱 AI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같이 연결돼서 크로스보드한 페이먼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 제가 이거는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데 제가 그런 관점 말씀드리려고 하고 뒤에 또 나오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양손잡이긴 한데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디자인 싱킹, 린 스타트업 애자일,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양손잡이처럼 양쪽을 다 보실 필요가 있어서 새로운 인재상도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결 융합, 뒤에 또 M자형 입자처럼 심지어는 성격까지 좋아야 됩니다. 예, 뒤에 또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인재상이 많이 바뀔 거라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AI 네이티브 말씀드릴 건데요. 자, AI 네이티브 하면 여러분들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네이티브가 뭘까요? 원어민이죠. 마치 한국어, 영어를 원어민처럼 AI를 원어민처럼 쓰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기술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많이 아시죠? 클라우드 베이스. 근데 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아니라 약간 AI 네이티브로 바뀌고 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 AI 네이티브라는 단어를 지금은 카카오라든지 최근에도 숭실대학교도 우리가 AI 네이티브 대학이 될 거여서 약간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뒤에 이제 출판사 대표님이 있는데 AI 네이티브 키워드로 갖고 제가 아마 글로벌리도 아마 거의 좀 약간 앞서서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단지 사용에서 넘어서 사고 행동 중심에서 내재화되는 부분에서 마치 원어민처럼 쓰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AI 활용이 있고 네이티브가 있죠. 자, 활용은 많이 하시죠.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활용은 AI를 뺐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뺐는데 돌아가? 대표적인 예가 아도비죠. 아도비는 원래 본질적으로 그래픽 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를 빼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러면 AI 활용 쪽이고요. AI 네이티브는 처음부터 AI를 같이 두고 아키텍처를 뒀기 때문에 AI를 빠지면 돌아가지 않죠. 가장 대표적인 게 나노 바나나, 미드저니 같은 부분. 이런 관점에서 AI 네이티브가 이따 말씀했지만 개인, AI 네이티브 기업, AI 네이티브 사회 이런 식으로 확장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책을 썼던 계기는 개인, 기업, 사회 큰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했었고요. 이런 관점에서 AI 네이티브에 대한 시작점을 말씀드리고 재밌는 거는 이따 또 기업할 때 또 제가 여러분들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작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와 AI 네이티브 차이점. 디지털 네이티브 여기 보시면 주로 검색하는 쪽이죠. 그래서 주로 활용 쪽이었는데 디지털 네이티브는 분명히 나이에 있었죠. 나이가 관련되는데 AI 네이티브는 여기 보시면 실제 공동 창작 중인데 약간 이거는 나이하고 큰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는 주로 나이가 있었지만 AI 네이티브는 아시겠죠? 챗GPT 이후로 어떻게 될까요? 20대 취업률은 점점 떨어집니다. 챗GPT 이후로 AI 40대 저도 이제 흰머리가 유전이라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90학번입니다. 흰머리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여기 저보다 약간 선배님 알고 있는데 90학번. 제가 젊으시네요. 흰머리 때문에 많이 오해를 받는데 90학번입니다. 다니는데 보면 지금 챗GPT 이후로 40대 50대 취업률은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이 약간 차이점이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쓰고 취업률이 근데 중간까지 없을 거라 했는데 예상외로 약간 변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와 AI 네이티브 차이점 말씀드렸는데 AI 네이티브는 디지털 네이티브는 예를 들면 검색하는 거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쓰는 걸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보면 되고요. AI 네이티브는 자율주행차를 타는 느낌. 내가 목적지가 있을 때 목적지를 검색하는 사람은 디지털 네이티브. AI 네이티브는 직접 자율주행차 안에 타는 사람. 제가 이렇게 책에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시간 잘 지키는 유명한 강사분 제가 퀵하게 좀 넣었는데 자세한 거는 책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예. 책 아직 안 사신 분들. 예. 제가 애가 3명입니다. 예, 책 많이 사주고.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중요한. 자, 근데 AI 네이티브인데 왜 나오게 됐을까? 여기 앤드류 카파신 다 아시죠? 여기선 테슬라 CTO입니다. 오픈 AI 창단 멤버이기도 한데 이 친구가 소프트웨어 1.0, 2.0, 3.0을 나눴어요. 마치 웹처럼. 그래서 소프트웨어 1.0은 명령의 시대입니다. 2.0은 학습의 시대, 3.0은 대화 시대입니다.
제가 이걸 이 장을 놓는데 했던 이유는 뭐냐면 AI 네이티브가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기술적 흐름이 있어요. 1.0은 저도 이제 IBM 오라클 개발자 수준인데 여기 개발자분들 좀 있을 텐데 그때는 명시적인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게 1.0이고요. 2.0은 아시겠죠? 학습의 시대는 워낙 유명한 뉴럴에서 하는 부분에서 가져가는 2.0이죠.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되죠. 네. 예. 그래서 1.0은 하나 예를 들면 테슬라 예를 들게요. 테슬라에 원래 C++ 라인이 원래 1.0 10만 라인이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 안에. 근데 2.0으로 가면서 뉴럴 네트워크로 돌리면서 C++ 10만 라인을 다 잡아먹었어요. 2.0. 학습의 시대죠. 이때는 데이터로부터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갖고 학습하는 저희가 매주 공부하는 학습의 시대인데요. 3.0은 여기서 대화의 시대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도 이 친구가 썼죠. 앤드루 카파시.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1.0, 2.3.0 흐름에 있어서 이렇게 AI 네이티브가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LMM을 여러분들이 그냥 어플리케이션 단이 아니라 임팩트가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침 새로운 시대의 운영체제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 보시는 것들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MM이 여기서 그냥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운영체제에서 마치 LMM이 자체 CPU 같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컨텍스트가 램 같은 역할 그리고 우리가 맨날 공부하는 데이터베이스 하는 스토리지가 벡터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마치 LMM이 새로운 시대의 운영체제로 보시는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림이 나와 있는데 AI와 협업하는 미래의 업무 환경이 제가 책에서 어떻게 썼냐면 마치 아이언맨 영화 아시죠? 그래서 저는 토니 스타크를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죠. 아이언맨 슈트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 증강시키는 증강. 그래서 나를 대체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증강시키는, 증강지능의 표현이 나오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아이언맨 슈트를 입은 토니 스타크가 슈퍼히어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AI를 잘 활용했을 때 나를 증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증강지능이라는 부분을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고요. 그래서 AI 네이티브 기업에 대한 이제 드디어 아까 기업 부분을 오늘 시간 때문에 이제 개인 넘어서 이제 기업인데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이죠. 그러니까 모든 결정은 직관이 아니다. 데이터 드리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즘 팔란티어 많이 저희도 몇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동화된 학습 루프입니다. 제품과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거를 바꿨을 때 로직, 백엔드, 프론트엔드를 다 사람이 바꾸는 게 어떻게 되죠? 자동으로. 시장에 이런 반응이 있어. 얘가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게 자동화된 학습 루프고요. 세 번째가 민첩한 조직 문화. 아까 작은 조직이 애자일하게 부분. 아까 처음 말씀한 것처럼 작은 조직, 민첩한 조직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손기련 작가님 저도 좋아하는데 경량 문명이라는 책을 쓰셨잖아요. 이 같은 결입니다. 그래서 큰 조직이 납작하게 돼서 피자를 같이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축축축 쌓인 걸 납작하게 해서 이거를 민첩하게 보는 조직 문화가 있고요. 자, 네 번째가 제가 간단하게 새로운 가치 창출 썼는데요. 자, 실리콘밸리에서는 AI 네이티브 기업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 상상이야. 실제 리더보이 나오는데 직원이 10명인데 매출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 얘기입니다. 실제 워킹 실리콘밸리에서는 직원이 10명인데 1,000억. 매출이 2,000억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AR 리더보드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 SF가 아니고요. 1인당 매출이 100억, 200억, 300억, 400억. 미드저니가 아마 1인당 매출이 500억 넘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일반적인 SI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가치 창출이란 부분. 이런 것들은 AI 네이티브라는 DNA가 바뀌어서 아키텍처, 데이터,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바뀌지 않으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가치 창출이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는 SF가 아닙니다. 실제 1인당 매출이 얼마에서 좀 질문이 아주 냉정한 실리콘밸리에서의 정의는 1인당 매출이 얼마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딴 게 아니라 AI 네이티브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있어요 아니라 딱 하나만 물어봅니다. 투자에 대해서 1인당 매출이 얼마입니까? 200억이 넘어야 AI 네이티브 기업이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시대가 됐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투자 시내도 바뀌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바이브 코딩, 뒤에 또 바이브 코딩이 나올 텐데 이런 것처럼 약간 새로운 가치가 창출돼서 그 AI, 감사합니다. AI 쪽에서 그 리더보드 찾아보시면 1위부터 직원이 50명 이하, 생긴 지 3년 이하였을 때 다 매출이 다
상상 이형 다 500억, 300억, 200억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에 바뀐 있어서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 기술 발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아키텍처, 오늘 저희도 맨주 토요일 아키텍처 얘기하는데 미래 보장의 인프라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블랙일에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만 블랙일에 나와서 다른 게 나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NPU가 나왔어. 쿠다나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때 이것들이 좀 애자일하게 아키텍처가 바뀔 수 있을 때 미래 보장 인프라에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가서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자동화된 학습 루프, 밀접한 조직 문화, 새로운 가치 창출, 미래 보장 인프라 이런 것들이 전체 ATA 네이티브 기업의 약간 아까 앞에는 제가 기회 말씀 지금은 약간 기업 관점 큰 특징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도 협회 이름이 AI 카이다잖아요. 인공지능 데이터. 너무 잘 지셨던 부분은 저는 AI 네이티브의 첫 번째에 대한 가치에 대한 뭐냐? 저는 데이터로 생각합니다. 데이터 해자죠. 여기 보시면 성지에 물을 파서 외부 침입을 막는 게 해자거든요. 그런 것처럼 첫 번째는 저도 알고리즘 자체도 중요하지만 저는 중요한 거는 데이터 해자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소스 확보죠. 우리 경쟁자가 갖고 있는. 그래서 테슬라 실제 주행 데이터 이거는 외부에서는 잘 못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실제 데이터 소스 확보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얘가 데이터의 질과 향상이 돼서 데이터 네트워크고요. 세 번째가 요즘 제일 중요하죠. 데이터 통합 및 정제인데 온톨로지 많이 들어보셨죠. 팔란티어 얘기 나왔을 때 요즘에 그래서 제가 AI 기술이 지금은 뉴럴 심볼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럴에 대한 신경망 AI하고 뉴럴 신경망 AI하고 심볼릭 의미론적.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통합 및 전제가 데이터 내부에 흩어져 있는 것들이 데이터 사이올러가 있죠. 이걸 허물고 하나 의미 있는 온톨로지화하는. 그래서 제가 운이 좋게 저도 몇 달 전에 한번 제가 미디어에서 갔는데 원래 팔란티어가 약간 좀 신비주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직접 라이브 데모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400명이 동시에 제가 그렇게 집중한 거 처음 봤는데 그 팔란티어 AP 담당자가 와서 직접 라이브 데모 봤는데 제가 느낀 게 있었다. LMM은 갖다 써요. 본인들 온톨로지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 토네이도가 오는데 어디 지역이 제일 피해가 클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갖고 있는 온톨로지를 다 갖고 있어서 LMM은 그거를 연결하는 역할만 하고요. 그래서 LMM을 갖다 쓰기만 하고 실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 소스, 네트워크, 통합 전제에서 온톨로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세미나에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뉴럴 심볼릭. 그래서 뉴럴 AI하고 심볼릭 AI를 같이 연결 융합했을 때 가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죠. 팔란티어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즘 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지나면 여러분들이 뉴럴 AI하고 심볼릭 AI 그래서 팔란티어가 저는 AI 네이티브의 기업을 갈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심 AI에 대한 조직에 대한 말씀드릴게요. 이거 포인트는 뭐냐면 자 AI 조직 문화에 맞게 AI를 좀 민첩하게 만들어서 이건 스포티파이 모델을 쓴 건데요. 스쿼드죠. 그래서 하나의 스타트업처럼 6명, 12명 되는 게 이제 스쿼드고요. 스쿼드가 모인 게 트라이브입니다. 트라이브가 있고 길드는 많이 있어요. 특정 주제에서 이런 같이 자발적인 커뮤니티 길드 그리고 서로 다른 스쿼드에 있지만 동일한 전문점 같이 쓰는 챕터. 쓰는 부분은 뭐냐면 좀 애자일하게. 그러니까 조직이 이제 점점 조직이 변하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1년 몇씩 중요하다. 지금은 직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잘 잘라서 애자일하게 잘 연결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는 이것도 잠깐 작아서 말씀드리면 자 이제 구글에서 조사를 했어요. 가장 고성과 퍼포먼스 좋은 팀을 조사했더니 재미있는 게 나왔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심리적 안정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회사에서 일할 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뭔가 자꾸 뭔가 반대가 아니라 여기서 가장 고성과를 내는 팀은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런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약간 예상외죠. 이런 것들에 그래서 문화적이 또 중요하다. 그래서 심리 안정감에 대한 터치를 좀 했었고요. 이걸 했던 부분은 뭐냐면 리더십이 바뀔 것 같습니다. 리더십이 다 아는 리더십에서 질문 잘하는 리더십. 그래서 AI 네이티브에 대한 부분들에선 이렇게 본질에 대한 질문, 가능성, 관점, 가치. 질문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보면 질문에, 왜냐면 프롬프트에 따라 다른 것처럼 질문지능.
퀘셔넌 인텔리전스. 리더십은 내가 잘해 무조건 따라해 그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그 공감도 하면서 이렇게 잘 모티베이션 잘할 수 있는지 이런 질문에 대한 부분이 리더가 확대될 것 같아서 새로운 리더십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나오는데 자 새로운 인재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건데 자, 여러분 I자는 아시죠? 깊이가 있는 I자 그리고 T자는 넓이가 있죠. 여기서 두 개만 하면 드디어 인간성 좋은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됐습니다. 두 개가 있다 차에서 맨카인드 인간성 좋은 사람이 M자형 인재가 나오고 이게 제가 AI 네이티브에서는 의외로 I자형, T자형에서 M자형으로 실제 그 맨카인드까지 왜냐면 처음에 M자가 마스터리, 전문성도 있고 멀티플 디사이플링 콜라보레이션 다학적 협력이고 그리고 마지막 맨카인드까지 갖춘 인재 그래서 드디어 인간성 좋은 사람이 성공 시대가 됐다. 이건 맞냐면 너무 애절하게 만나다 흐서지잖아요. 그렇다면 팀 멤버가 나 저 팀장은 일 못하겠어요. 그러면 옛날처럼 하이라키에 있는 게 아니죠. 지금은 애절하고 되게 민첩하게 움직이고 만나고 헤어지는데 팀 멤버가 저 팀장은 일을 못하겠어요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서 인자형, M자 인자형이 바뀌고요. 제가 여기선 시간 없어서 못 다루는데 여러분들이 좀 개발자들이 마치 스타트업 대표처럼 일을 해야 됩니다. 마치 에이전트 보스라는 표현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 마치 에이전트를 잘 조합해서 마치 내가 리더처럼 에이전트를 잘 다루는 보스가 돼서 그래서 IT 팀의 역할이 에이전트 HR 업무라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들 이제 개발자가 계실 텐데 개발자가 내가 직접 코딩하는 개념이 아니라 마치 에이전트를 잘 HR 업무를 하듯이 그래서 그런 시대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제로 베이스로 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연결 융합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누가 그걸 빨리 하느냐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M자 인재를 제가 또 완전히 강조드렸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점을 갖고 실제 꼭 목적 기반의 리더십이라든지 해서 에이전트 보스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자 챗GPT를 썼던 사람 1학년이었다가 이번에 졸업했던 친구가 딱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챗GPT 써가지고 4학년 됐어요. 회사 취업하기도 어려운데 갔는데 진짜 현장에서 난리랍니다. 왜냐면 지금 졸업한 애들이 챗GPT 1학년 때부터 썼던 애들이래요. 컴퓨터공학 졸업을 했는데 코드를 못 짠답니다. 다 챗GPT가 써가지고 실제 일어나는 코딩을 못 한다고요? 컴퓨터공학인데 네. 회사에서 좀 뽑고 있는데 챗GPT 나오고 이전과 이후 다른데 지금 이번에 제대로 했으면 입사한 친구들이 챗GPT를 1학년 때 썼던 친구들이래요. 근데 어저께 제가 또 얘기했는데 실제 심각하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 뭐냐면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인재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결국은 얘기하면 기초 튼튼 만사 튼튼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코딩 API가 썼는데 예하지만 저도 개발 출신이면 API 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아키텍처를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입사한 친구들을 보면 제가 어저께 스타트업 대표님하고 이제 점심 식사에 있었는데 심각하답니다. 실제 지금 1학년부터 챗GPT로 했던 애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회사를 갔는데 챗GPT가 없으면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일어나고 있고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그래서 약간 시니어의 역할이 또 중요한 이런 것들 잘 다독이고 모티베이션 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인간과 AI가 대체되는 게 아니라 저는 아까 증강지능 쓰셨잖아요. 저는 대체가 아니라 협력하는 거죠. 의료 분야도 AI가 의사의 눈은 역할하는 역할인 거고 드론에서도 산업 현장에서도 가기 어려운 부분을 AI가 이런 증강지능 시키고 협력하는 그리고 전문직 법률 저도 이제 변호사나 회계사 분들하고 저도 이제 직접 자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사실은 아까 현실적인에서는 주니어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쨌든 이걸 협력하는 모델로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구조에 대한 부분이 일반적인 부분은 당연히 다 자동화되는 건 다 없어질 수밖에 없고요. 더 이렇게 새로운 게 나오긴 하지만 2030년까지 자동화되는 업무는 9,200만 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기술 변화를 6,700만 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줄는 건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혁신적인 거 하지 않으면서 대량 실험이 아니라 저는 매스 디플로이먼트여서 여러분들이 업스케일링, 리스케일링이 중요하다. 그래서 업무에서 자동화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가져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에서 여기가 리더십 하는 분들은 저도 애가 3명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이를 봤을 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대학을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도 지금 현재 AI 소프트웨어 대학원 특임 교수인데 제가 봤을 때 의미 있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있어서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요즘 팔란티어가 얘기했잖아요. 대학 가지 마세요. 우리 팔란티어에서 물론 거기는 전제 조건이 있죠. 그 대학 안 가는 대신에 유명한 대학을 갈 만한 애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 보시면 유명한 대학에 갈 만한 애들인데 되게 거의 그러니까 유명한 대학 갈 만한 애들인데 그걸 뽑긴 하는 건데 제가 이런 변화를 제가 실제 저도 지금 IT 업계 30년 경험을 해보는데 이 임팩트가 이번에 에이펙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엑셀레이팅하는 속도가 해서 저도 좀 쉬고 싶긴 한데 이렇게 좀 하는 분이 와이프가 인정합니다. 제가 애가 3명인데 제가 대학교 3학년 재수생 고3인데 와이프 표내면 제가 제일 공부 열심히 한대요. 대학교 3학년 재수생 고3이 있는데 실제 제가 제일 공부 열심히 한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냐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했을 때 대학 졸업했을 때 의미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위데이터 랩이냐 이렇게 카이다처럼 이렇게 커뮤니티 내에서 하는 거나 뭔가 이렇게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제가 그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이제 블록체인 하는 분들이 많이 안 썼는데 저는 이거는 제가 강조 드릴게요. 당연히 중요한 집중형 AI 저도 이제 IBM 오라클이니까 엔터프라이즈 경험이 있는데 당연히 이쪽 시장이 크죠. 그래서 근데 저는 아까 데이터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대해 아까 프로토콜 경리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나만의 데이터가 되는 거에서 블록체인이 인증, 트래킹, 트레이스, 데이터 자산화 관점에서 분명히 탈중앙형 AI 그래서 약간 저도 AI 민주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연히 이쪽 마켓이 크죠. 근데 저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 제가 책을 썼을 때는 당연히 이런 탈중앙형 AI에 대한 민주화 역할에서 나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나에 대한 보상을 줘라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페이스북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페이스북 열심히 글을 올려요. 좋아요를 클릭해요. 자, 여러분들 보상이 있나요? 보상이 없죠. 다 마크 주커버그만 돈을 벌고 페이스북 주가만 올라가. 나한테 보상이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보상을 줘라고 하는 본질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7장에 제가 따로 AI 네이티브와 웹 3.0을 연결했는데 이거는 저도 이제 AI 블록체인 융합을 진심으로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쪽 비교해서 보지만 뭐 주체라든지 데이터가 자산화되죠. 여러분들 데이터가 분명히 자산화되는 시간이 없는 그래서 에이전틱 AI와 스테이블 코인이 따라노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 갖고 있는 데이터를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서 에이전틱 AI와 스테이블 코인이 위험해서 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가 자산화되고 인증되고 마켓플레이스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저도 이제 끝나고 이제 경영정보학회에서 오늘 웹3 이제 발표하러 가는데 저는 이런 AI와 블록체인에서 당연히 저희 협회도 그렇고 당연히 이쪽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쪽도 같이 보시면 아마 25, 26, 27년 안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혹시 여러분 넷스케이프라는 회사 기억나세요? 네. 나이대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 분이죠. 넷스케이프를 알면. 그래서 넷스케이프하고 요즘 비교하면 오픈 AI가 약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넷스케이프에 있으면 지금은 AI 시대에선 오픈 AI가 있을 수 있고 자 인터넷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시스코 있었죠. 인프라 기업. 지금이 약간 엔비디아랑 비슷하죠. 인프라. 자 인터넷 시대에 누가 나왔죠? 아마존이 나왔죠. 아직 에이전틱 AI 시대의 커머스에서 아직 강자가 없죠. 위데이터를 될 겁니다. 아직 커머스는 안 하잖아요. 쇼핑을 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25, 26, 27, 3년 안에 에이전틱 AI 시대의 커머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에이전틱 AI나 에서 커머스가 나올 것 같고요. 좀 알려주십시오. 응?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돈 벌면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네네. 그래서 분명히 제가 봤을 때 25, 26, 27, 3년 안에 에이전틱 AI 시대의 커머스.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에 아마존 같은 회사가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저도 이제 감이 왔는데,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될까요? 결제해요. 크로스보더 결제를 기존 카드로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스테이블 코인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에저틱 AI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로스보더 할 때 결제를 뭘로 할까요? 그때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보안 때문에 제로 트러스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제로 트러스트, 그러니까 에전틱 AI를 중심으로 제로 트러스트와 스테이블 코인이 연결된다, 융합되는 걸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이번에 두나무하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막 합병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친구들이 본 거예요. 에전틱 AI 시대에 커머스나 이렇게 핀테크로 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봤기 때문에 두나무하고 네이버 파이낸셜이 하는 것들 저는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분명히 이럴 때 탈중앙형 AI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오늘은 제가 웹3 하는 시간에서 약간 자기 데이터 주권, 자기 주권 신원이라서 SAS라는 개념들이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나중에 아까 지갑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블록체인 하면 그냥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갖고 있는 여러분 데이터가 자산화되고, 월릿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월릿이 좀 지나면 월급을 반은 코리아원으로, 반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마이데이터, CBDC, 스테이블코인을 받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융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가속 수익의 법칙, 이거는 유명한 분이죠. 여기 구글, 저도 가끔 IBM 있다 구글 간 친구들한테 들어보는데, 레이 커즈와일이 얘기했던 특이점이 온다. 그 유명한 책이 쓰셨죠. 그래서 거기서 재밌는 거는 원래 이분은 뭐냐면, 가속 수익의 법칙이라는 거는 사람들을 인식하는 게 약간 선형으로 봐요. 기술이 이렇게 AI가 선형으로 이렇게 발전하겠지 않은데, 실제 기술은 어떻게 된다? 지수함수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은 선형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기술 발전은 지수함수로 바뀌는데, AI 때문에 가속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특이점이 더 빨라진 건 맞습니다. 오늘 제가 AGI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AGI가 분명히 오는 건 맞는데, AGI에 대한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이런 엑셀레이팅 된 가속 수익이 법칙. 그래서 레이 커즈와일 한번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면 저도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물론 제 가치관은 안 맞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이렇게 관점에서 봤을 때 AGI 부분은 뭐 최근에 김대식 교수님이나 여러 가지 천사는 악마냐 저도 책 재밌게 봤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은 제가 AI 네이티브 관점을 말씀드릴 거고, 확실한 거는 특이점이 빨라졌다. 뭐 때문에? LMM 때문에. 그건 확실히 해서 그러니까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 관점에서 하는데, 저는 약간 엔터프라이즈 관점에서 이런 AI 네이티브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윤리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거는 뭐냐면, AI가 당연히 커지죠. 근데 AI한테 자꾸 인종차별적 데이터를 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AI가 인종차별적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젠더 쉐이드 사례가 있었죠. MIT에서 조사했는데, 백인 남성은 얘가 잘 인식해요. 그리고 잘 결정을 내리는데, 흑인 여성 학습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얘가 잘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AI 자체가 편향돼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편향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리적 AI에서 투명성, 그래서 AI에 대한 결정을 투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공정성.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AI가 편향 없이 이게 흑이냐 백인이냐 그런 게 아니죠. 많이 들어보셨죠? 컴파스 시스템. 미국 대법원에서 그 컴파스 형량을 내릴 때 흑인한테 더 많은 얘가 편향돼 있게 합니다. 실제 범죄자는 백인인데 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바이어스, 공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데이터를 필터링하는 역할에도 AI 블록체인 융합 쓸 수 있고요. 그래서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책임성, 투명성 이런 것들에서 윤리적 책임에 대한 것도 같이 약간 집단지성처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중국, 제가 오늘은 뭐 시간 때문에 중국 말씀을 잠깐 안 드렸는데 저도 이제 미국 회사 오래 다녔지만 제가 최근에 중국 출장을 3번 갔다 왔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얘기했죠. 과거에는 미래를 보려면 어디로 가라? 실리콘밸리 가라. 지금은 미래를 보려면 어디로 가라? 화웨이를 봐라. 저가 직접 화웨이 본사를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경영학회 제가 멤버로. 근데
여러분들이 하웨이가 본사를 가시면 그 5G 네트워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밑에 반도체에서부터 양자 컴퓨팅, 서버, 데이터 인프라까지 다 갖고 있는 것 관점에서. 근데 중국은 뭐가 없죠? 개인정보 보호가 없죠.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인식 다 해서 우리나라는 되게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잖아요. 거기는 아까 말씀 데이터이자 데이터 퀄리티 많은 게 쌓여 있어서 저가 봤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은 인프라나 밑에는 강하죠. 근데 올라가면 올라서 데이터 서비스는 중국을 못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 중간에서 이런 밸런스 있게 우리 제조 AI, 방산, 컨텐츠처럼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지금 이 주제는 제가 약간 AI 이쪽이지만 제 책에 8장에 쓰면 제가 미국, 중국을 썼는데요. 여러분들 지금이 냉전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냉전 시대를 생각하죠.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19세기로 돌아갔습니다. 각자 도생입니다. 이번에 트럼프하고 이번에 왕관 이렇게 주고 열심히 이렇게 아부 많이 했죠. 이게 보면 옛날 같으면 이게 약간 우아한 걸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19세기로 돌아갔어요. 그렇지. 총칼 들고 뭐 총칼만 안 들었지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세기 냉전 시대가 아니고 19세기에 돌아가서 지금은 미국, 중국, 유럽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 파워가 있는. 그래서 옛날처럼 우아한 것, 경찰 국가 역할했던 미국 이제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생할 수 있는 이런 관점을 좀 가실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그 장은 제가 8장에서 잘 썼는데 저도 미국 회사 오래 다녔지만 제가 미국 회사 출신이지만 제가 중국 갔다 오면서 제가 부족하나마 미국, 중국 약간 트러스트 커넥터 역할. 그래서 제가 뭐 시니어 분들과 주니어 분들의 약간 신뢰적 역할도 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드 역할하고 이제 약간 AI 블록체인 융합에서 제가 연결 융합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도 구장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인간 중심의 AI를 해야 된다. 그래서 페이페리 교수님도 이렇게 왜 해야 되냐? 꼭 AI 네이티브 시대지만 거꾸로 인간 중심으로 해야 된다. 저도 이제 그걸 공감해서 마지막 구장 썼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구장에 대해서 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거는 책을 좀 읽어보시면 나중에 언제든지 저한테 연결 융합 관점에서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거고요. 근데 제가 하나 느낀 거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트럼프 2.0 뒤에 누가 있냐면 페이팔 마피아 들어보셨죠? 그 탈란티어도 페이팔 마피아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2.0 뒤에 누가 있냐면 페이팔 마피아가 있습니다. 팔란티어, 유튜브, 피터 틸 같은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2.0이 되면서 트럼프가 손을 잡은 거예요. 페이팔 마피아라고. 피터 틸 들어보셨죠? 제로 투 원 썼던 분이 이 페이팔 마피아는 누가 있냐면 팔란티어, 유튜브, 앤드루 일 같은 이런 AI, 크립토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룹이 있어요. 이런 그룹들이 트럼프 2.0에 손을 잡고 이렇게 좀 물론 이게 지금 아까 말씀 이게 좀 19세기 돌아갔습니다. 이건 좀 약간 도의적 그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도 약간 이 위데이터랩 카이다도 마찬가지인데 AI, 블록체인 기술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집단지성으로 아까 말씀드린 19세기 같은 이런 이게 약간 이 힘의 원리의 시대에서 양육강식 그런 것처럼 이런 시대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저 AI, 블록체인 기술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좀 힘을 합쳐서 한국형 페이팔 마피아를 같이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책을 쓰게 됐고요. 오늘 이렇게 강연도 하게 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혹시 또 나중에 같이 여기 회장님 계시는데 여기 협회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한국형 페이팔 마피아를 만들어가는 트러스트 커넥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 받을 시간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네. 그 오프라인은 나중에 하고요. 혹시 온라인에 질문 사항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제가 3시에 또 나가야 봐야 돼서 네네. 오프라인, 온라인 지금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혹시 온라인에 질문 있으시면 카톡으로 좀 올려주시고요. 마이크를 켜서도 하셔도 되고, 그러면은 오프라인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소비자 중심의 AI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까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찾고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책을 10번 읽으시면 예, 나오긴 합니다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 여러분들이 아까 소비자 쪽이면 다 API 레벨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전체 원리라든지 아키텍처라고 하죠. 상위 레벨에 대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까 AI, ABC 말씀드린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개념 정도를 잘 이해하셔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서비스나 그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서비스하고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을지 고민을 이제 혼자 하시는 건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이런 협회라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아이한테 제 책을 10번만 읽으면 돈 벌 수 있다. 제가 자식이에요. 제가 30년 IT 역사를 다 담아놓은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런 협회라든지 통해서 연락 주시면 일단 포인트는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한 연결고리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근데 이게 워낙 도메인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소비자 쪽인데 도메인마다 다르서 그 도메인하고 연결고리는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